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국내 대표적인 청년 멘토링 축제로 자리 잡은 MBN Y 포럼이요. 2주 뒤에 개막하는데 정태용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한테 MBN Y 포럼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놓쳐서는 안 될 2030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축제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네. 올해로 무려 14회째를 맡고 있고요. 매년 가장 핫한 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리를 빛내주고 관객들과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행사들만 대충 되짚어 봐도요. 네. 조선의 영원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 예,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또 배우들로 하면 하정우 배우, 이한희 배우 등 지금 대충 생각해도 다양한 정말 내로라는 셀럽들이죠. 네. 무대를 빛내와 주셨습니다. 네, 대단한 연사들 거의 예전 행사 때 총출동했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2주 뒤에 행사 열리는데 올해 행사도 굉장히 좀 기대됩니다. 물론입니다. 너를 보여줘, Show Me Yourself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이번 MBN Y 포럼은요. 더욱 다채로운 행사들로 탈바꿈했습니다. 먼저 역대급 연사 라인업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앵커님 혹시 치킨 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치킨 연금이요? 네. 지난번 혹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나왔던 그 얘기 아닌가요? 오, 기억력 좋으십니다. 지난번 네 맞습니다. 당시 평생 치킨을 먹게 해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의 말에 당시 선수 단장이었죠. BBQ 윤홍근 회장이 이를 수락했고 실제로 또 황 선수가 금메달로 화답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메달리스트 모두에게 치킨 연금 혜택이 지급됐었죠. 당시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네.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되었고 그 약속을 또 끝까지 지켜주신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치킨 값을 흥정하는 유명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젊은 층으로부터도 친숙한 윤 회장이 첫 연사로 나서서 일에 대한 열정과 또 성공 스토리를 전달합니다. 네. 이어 오은영 박사와 김주화 앵커의 고민 상담소도 진행이 됩니다. 이 둘이 20년 지기 절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런 만큼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보다 진솔하고 가슴 속 어떤 절절한 이야기가 케미. 네, 그렇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최초 비대면 세탁 서비스를 창업한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 그리고 명실상부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공무원이죠.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도 충주맨. 네, 네. 등판을 합니다. 창업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놓고 이 두 사람의 끝장 토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선태 주무관 한번 인터뷰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예. 네. 너무 크고 좋은 행사라서 기대가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우리 충주시도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맨 저도 구독하는데 좀 김성태 주무관 굉장히 어떤 말 얘기할지 궁금하고 오은영 박사 나오는 것도 궁금하고 아까 치킨한 윤홍근 회장 굉장히 궁금합니다. 짱짱하죠. 네. 자,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좀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제1회 영자 콘테스트입니다. 영자 콘테스트, 뭔가 영자 콘테스트 처음 듣는데?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예. 말 그대로 영상 자기소개 콘테스트의 줄임말인데요. 틀에 박힌 종이 이력서를 버리고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자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지금 되게 창의적인 영상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참가자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유명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자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소개하는 참가자도 보였습니다. 보드게임으로도. 그렇죠. 예. 저희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목소리라는 장기를 활용해서 또 이제 더빙을 입혀서 한 번에 이제 이목을 사로잡는가 하면 직접 출연을 해서 혼신의 연기를 통해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참가자도 다양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일부예요. 네. 영자 콘테스트는 유명 유튜버 피식대학이 직접 진행을 맡아서 관객과 함께 수상자들을 선정하고요. 대상 500만 원 등 등록금에 육박하는 상금과 또 각종 취업 연계 혜택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500만 원 등록금. 이게 꽂히는데. 근데 피식대학이면은 저도 구독하는 채널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도 좀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좀 핫한 유튜버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새 정말 네로라는 셀럽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출연하는 가장 인기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시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첫 진행을 맡았거든요. 상금이 1등한테 무려 500만 원. 오마이 갓! 3월 29일 현장에서 만나길 바라요. 자, 얘기들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 그럼 이 MBN 와이프럼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3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연세대 신촌 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재미와 유익함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연인, 친구 할 것 없이 오셔서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분들,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MBN 와이퍼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재미도 정보도 조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태웅 기자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한번 짚어볼 텐데요. 굉장히 오늘 공천 파동으로 굉장히 많이 심했습니다. 공천 취소에 이어졌고요.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 공간이어서 그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이제 과오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소식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야 모두 숨가쁜 밤을 보내고 지금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공천 학살의 밤이 있었는데 어젯밤은 공천 취소의 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과거 발언 논란이 됐던 후보들이 공천 취소가 이어졌는데 여야 모두 현재로선 득점보단 좀 실점을 방지하다 이런 좀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관 기자,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어제 저희가 좀 많이 다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얘기인데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밤중에 이 속보를 봤는데요. 네. 어제 민주당이 정봉주 후보의 발언으로 이 논란을 일으켜 사과를 하면서요. 강북 의뢰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과거 발언, 그러니까 발목질회, 목발 경품 등 이 막말이 최근 다시 불거지면서 정 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라고 했는데요. 2015년 DMZ에서 목함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잃은 이 군장병들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정 전 의원은 처음에 말한 이 당사자가 이종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DMZ 수색대장 시절에 지뢰로 다리를 잃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두 번째 사과글 에서 자신은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를 했었고 2015년 사고를 당한 두 국군 장병들의 연락처는 구하지를 못해서 사과를 못했다라고 두 번째 사과문을 올립니다. 이 정 전 의원이 말한 이 당사자 논란 그리고 연락처를 못 구했다는 발언이 다시 한번 논란의 불을 지피면서 정 전 의원은 결국 공천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거짓 사과 논란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번 공천 취소에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과라는 것은 한 4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신속성, 빨리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네 번째가 진정성인데 이 최초에는 정봉주 후보가 두 번째 대상이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짓말 사과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본인이 죄송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상대 진영에서 사실 말꼬투리를 잡은 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왜곡되는 면이 있는데 결국에 저는 공천이 취소된 거는 거짓 사과보다는 추가 막말인 것 같아요. 추가 막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해서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국민 눈높이에 보기에는 조금 충격적인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짓 사과보다는 추가 막말이 폭로가 되면서 저는 거기에 대고 공천이 취소되는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막말이 좀 원인이었다. 저희가 좀 뒤에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볼 텐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정 후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좀 바뀌었습니다. 두둔하다가 갑자기 공관위에서 좀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로 좀 마음을 좀 바꿨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을 제거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이제 자격으로 공천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이번 선거가 수도권에서 워낙 박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 막말이 다른 선거구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이제 아우성 칠 거 아닙니까? 정봉주 막말 때문에 선거에 우리가 판세 불리하다. 이런 이제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상대당 국민의힘을 이제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 어제 낮에 그 정우택 청주 상당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도 심야에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비슷한 시각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상대당은 뭐 정우택 그다음에 그 김혜나 이렇게 다 공천 취소가 많은데 여러 명 있었죠. 예, 우리는 이게 계속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 낙천 같은 경우는 하위 통보가 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일단 정 후보가 좀 사과는 했지만 잇따라 좀 막말이 좀 쏟아져서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과거 논란이 됐던 정 전 의원의 막말 한번 듣고 오시죠.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팔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많나, 보수가 많나. 아이, 벌레가 뭡니까 또. 왜요? 언어 좀 곱게 좀 써주세요. 아니, 그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목발에 이어 벌레 이런 말들이 좀 있었고, 설주환 위원님, 일단은 보면은 어제입니다. 정 전 의원이 가정폭력도 있었다. 이런 게 좀 보도가 되면서 결정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말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네. 23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어떤 가정폭력으로 벌금 50만 원의 어떤 벌을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뭐 본인은 어떤 이혼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이것이 저는 민주당 검증위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은 부분은 의아합니다. 아, 이 부분이요? 예. 근데 검증위에서 아마 서류를 제출할 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공선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우리가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내 경선에 돌입할 때는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불기소 처분 받은 어떤 그 벌이라도 다 자진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진 신고를 하게 돼 네, 있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 당규상이라든지 아니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본인이 이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이것이 걸린 경우에는 공천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다 서약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봉주 의원이 뭐 이걸 알리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또 어떤 검증이 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됐다라는 부분도 어찌 보면 좀 지적받아야 될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정 후보가 조계종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라는 발언을 해서 좀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조계사 신도들하고 좀 몸싸움을 벌인 혐의도 1심에서 유죄를 받기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야, 여성한테 손을 대! 아니, 이게 건너를 몰아! 뭐 이렇게 보고 있어!
너네 오늘 종무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가세요 이제. 이거 좀 나요. 밀지 말고 가세요. 왜 밀어봐요. 또 밀어봐. 왜 밀어 사람을? 감정이 좀 격한 뭐 상황도 격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손동욱 변호사님 일단은 논란이 터지면 또 터져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떤 게 더 터져 나올지 모른다 이런 우려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으로 이게 우려까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터진 것에도요. 뭐 공천 이제 제가 보기에 100번 취소해도 뭐 당연하죠. 특히 이제 그 자꾸 이게 그 반대 세력이 계속 그 양산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아까 그 지뢰는 우리 전 장병들을 적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병들이 엄청나게 그 민주당 반대표로 돌아설 수 있고, 그다음에 조계종 또 이게 우리나라 최대 불교 종단입니다. 이쪽도 이게 돌아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하면 주부들이 다 돌아설 수 있는 엄청난 일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100% 공천치유 사유인데 이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말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막말 대장경이 8만 대장경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게 다양하죠. 뭐 저는 앞으로 이게 추가가 더 놀 우리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이게 공천 취소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네. 강선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쭉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유죄받았던 부분도 있었고 1심이지만 하지만 전과 같은 부분 당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공격을 많이 했었죠. 전과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43분이나 전과 경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분이 음주경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 중에도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와 관련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지금 공천을 받아서 선거를 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짜뉴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가짜뉴스로 또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을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 막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막말이 사실 공천이 당시에는 민주당 공천이 조금 시끄러웠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천이 잠재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막말이 도태우라든가 조수현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의 막말이 커지면서 이분들까지 연달아서 사건이 커질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민주당의 결집 그리고 수도권에서 중도표가 이탈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태우 후보도 지금 공천이 취소됐지만 조수현 후보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뒤에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어쨌든 말씀하신 중에 뭐 여야 후보들의 뭐 음주운전이나 범죄 이력은 여야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수치다. 자, 이런 가운데 장가 기자, 민주당에서 정봉주 후보의 이제 서울 강북 을 지역이죠. 후보 재추천 절차에 돌입하는데 물망에 오른 인물들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있고요.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일보 기자 출신으로요. 현재 찐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인물이고요. 조상호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로 서울 금천구 후보로 나섰다가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서는 임종석 후보가 나섰던 서울 중성동 갑에 민주당에서 조상호 변호사를 경쟁력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찐명으로 임종석 후보 찍어내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강북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 윤리감찰단을 지금 윤리감찰단이 지금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금년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이런 경우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규백 위원장 얘기 들어봤는데 강선필 대변인 네. 일단은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경선 2위 했던 박용진 의원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네요.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요. 보면은 정확한 수치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51대 48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강북을에 연고가 없는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든 짧은 시간에 48%의 당심을 받았다는 것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좋은 후보임은 분명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인물이 새 판을 가서 짜는 것이 오히려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4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4년 전의 지도부와 지금의 지도부가 다르고 또 4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무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 총선에 도덕성 문제 제기된 후보 좀 공천 취소하고 경선 2위한테 줬다. 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혈주한 위원님 일단은 박용진 의원은 왜 내가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반발도 하고 있고요. 재심 신청한 상황이고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안 된다고 한다면 박용진 의원을 처음부터 찍어내기 위한 어떠한 뭐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경쟁자는 무조건 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당내에서의 처음부터 이렇게 저는 설계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성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정무적인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이 지역에서 박용진 의원이 뭐 지역구 관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선에서도 어찌 보면 숫자상으로 이겼습니다. 감점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겼을 공천을 받았을 후보였을 것이고 또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당 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박용진 의원에게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냥 우리는 뭐 나를 지켜줄 호위무사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전략 공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안규백 위원장 전략공천위원장이 얘기를 한 원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당헌 당규에 있는지 저는 본질을 못 해가지고 확인을 못해서 도대체 그러한 원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뭐 당헌 당규가 이렇게 지도부의 변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한다면 뭐 이건 지도부 마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곧.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민주당이 당원들만 볼 게 아니라 권리당원들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중도층의 국민들도 어떤 고려를 해서 이 부분 좀 합리적으로 저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이유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규정을 근거를 드는 것 같은데 소정욱 변호사님 그 서울 서대문 갑 있지 않습니까? 김동완 후보 사례처럼 뭐 박용진 후보 같은 후보를 뭐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50% 넘게 나왔었으니까 뭐 다시 후보 올려갖고 경선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김동완 변호사 사례 이거는 이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4등으로 이제 떨어진 분을 3등으로 이제 그 성취원 끌어내린 다음에 올려가지고 룰까지 이게 바꿔가지고 억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뭐 논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거고 서대문 갑은. 그다음에 저는 다시 경선할 이유도 없다 봐요. 1등이 정봉주입니다. 2등이 박용진, 3등이 이성훈. 자, 우리 올림픽에서 1등이 결격자면 2등이 1등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예. 저는 박용진 의원들이 공천한 게 맞죠. 그런데 경쟁자다 보니까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고 여기 조상호 변호사는 지금 대장동 변호사가 이제 5명이 공천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내리꽂는다? 그 비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 변호사 공천. 그리고 이제 이거 한민수 대변인도 지금 이제 지역이나 비례나 이게 나가려다가 이게 마땅한 지역이 없으면 못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강북에 한다. 그러면 이제 강북 주민들은 뭐 바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지역 주민 무시하고 내리꽂아 되는 겁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 주는 게 맞다 봐요. 네. 강성필 대변인 반론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요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박용진 의원이 차후에 대항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당내 사정을.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괴파가 없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 대항마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차세대 주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는지 정말 저는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유치원 3법 할 때 자유한국당 시절에요. 막 고소한다고 하고 논평 내가지고 반대하고 그럴 때가 언제인데 이제는 유치원 3법에 업적이 있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지만 참 이런 건 보기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소정 변호사님 의견 궁금한데요.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많이 비판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실력이랄까 그럴 때 높이 좀 평가하시는 건가요? 뭐 저는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비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크게 국회의원으로서 결정적인 하자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진보 진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정 활동 잘한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뭐 막말 휘둘린 것도 없고요. 아마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원칙대로 가라는 거죠. 경선해가 이게 1등이 결격자면 2등이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일단은 제3의 인물, 예를 들어 지금 나온 박용진 의원 외에 또 언급됐던 외에 이런 인물들이 좀 되면은 어떤 공천 파동의 좀 연장선상으로 좀 더 흘러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재명 사당화의 강화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번 공천에서의 어찌 보면 하나의 큰 줄기였거든요. 뭐 지적 비판. 네,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찐명 인사, 친명도 아니고 그 위를 뛰어넘는 찐명 인사가 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생각해도 박용진 의원이 거기서 못하지를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못했다고 한다거나 지역 경쟁력이 아예 없는 후보라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제3의 인물을 넣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서울시 선관위에서도 이 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경선을 하는데 뭐 정봉주 후보 측에서 뭐 어떤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의혹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경선의 피해를 봤다고 보기는 좀 그럽니다. 하여튼 경선에서 저는 박용진 의원 후보가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찐명 인사를 넣으면 당 내에서도 이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박 의원 측이 재심 절차에 일단 들어갔고 끝까지 이게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당 재심위원회 추가서를 제출하겠다. 이건 구제나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물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 건데 그 박용진 의원이 지금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 판을 까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박용진 의원을 그대로 공천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도태우 후보 대신 그다음에 정우택 후보 대신에 그러면 2등 같이 경쟁했던 분을 공천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뒤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얘기를.